스포츠 1타 강사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스포츠에 보는 눈을 확 키워드리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늘 그렇듯이 우리 지역 프로팀 순위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저희가 먼저 볼 순위표는 바로 KBO 리그입니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는 한 경기 차였는데 NC가 지난주에 1승 3패를 했고 기아 타이거즈가 2승 3패를 하면서 두 경기 차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순위는 1, 2팀 그대로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경기 간격 자체가 두 경기 차로 벌어졌고 공동 2위를 삼성 라이온즈에게 또 허락한 모습입니다. 네, NC도 지금 중위권 두산 베어스까지의 승차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자칫하면은 쭉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순위를 유지해야겠고요. 예, 그리고 4, 5위권도 잠실 팀인데 두 팀 모두 반경기 차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연승 가도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SSG도 지금 NC와 한 경기 반 차이고 KT 위즈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롯데자이언츠는 다시 3연패 빠지면서 최하위에 자리 잡고 있는 어제까지의 성적 기준 KBO 리그 순위표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2 순위표 보겠습니다. 경남FC가 갑자기 또 미끄러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5위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남FC에게 패하면서 9위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다만 승점으로 봤을 때는 3위 이 서울 이랜드 FC까지도 승점 3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에서 또 승점을 딸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을 펼쳐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NC 다이노스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겠고요. 제대로 파보겠고요. 먼저 K리그2 경남F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라운드 전남 드래곤즈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0라운드 베스트 팀에 꼽혔던 경남FC인데 성남FC 상대로 그제였습니다. 창원축구센터에서 리그 연승에 도전했었죠. 네,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었던 경남FC였는데 성남FC 상대로 아쉽게 홈에서 지고 말았어요. 예. 올 시즌에 홈에서의 성적이 쏙 좋지가 못합니다. 박대문 감독이 그 시즌 전에 인터뷰할 때는 홈을 강조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승밖에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팬들이 좀 더 많은 창원 축구센터를 찾게 하려면 홈에서의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15일 첫갓한신일에 안양에서 이제 경기가 있고요. 안양이 또 1위이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19일 일요일에 김포와 창원 축구센터에서 또 경기가 있거든요. 예. 안양과의 경기 잘 치러서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또 홈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홈에서 많은 관중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라운드에서 성남FC에게 역전패를 허용한 이후에 박동혁 감독은 하늘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좀 부처님 자비부터 일단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FC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K리그 1 이야기로 저희가 이어갈 텐데 이게 참 절대 저희가 다루고 싶지도 않은 뉴스고요.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제 11일이었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맞대결 경인 더비가 12라운드에 펼쳐졌는데 인천 홈 관중들이 상대팀인 FC 서울 선수들을 상대로 물병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소수의 행동이라도 당연히 용납 불가한데 실제로 많은 물병이 지금 보시듯이 투척이 됐고 이 가운데 지금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부위에 또 맞게 되면서 그라운드에 잠시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인천FC,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도 서포터즈를 좀 말리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지 않은 장면이었고요. 예. 이제 이날 경기가 정말 수중전 속에서 치열하게 펼쳐졌어요. 시작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고가 양팀 각각 3장 받았고 인천에서는 또 퇴장이 한 명 나왔었고요. 이제 경기가 또 서울의 승리로 끝나다 보니까 인천 팬들이 더욱더 열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서울의 골키퍼였던 백종범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즈를 향해서 주먹을 불 끈지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그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됐었는데 그러면 인천 팬들은 도발로 받아들였군요. 그렇죠. 예. 근데 백종범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즈들이 후반 시작하면서부터 손가락 욕을 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많이 물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좀 흥분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서울 FC의 승리로 끝나면서 더욱더 이제 그런 자극적인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고요.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천 팬들이 더욱더 열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최근 들어서 서포터즈가 그 예전에는 더욱더 격렬한 응원을 하면서 뭐 이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포터즈 응원 문화를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경기장이라도 그 물 같은 경우 뭐 맥주캔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던지면 선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기성용 선수도 이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직접 맞기도 했었고 그래서 믹스드 존에서 상당히 유감이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희가 보여드렸던 행위는 아무래도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K리그에서 관중들이 이제 경기장에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에는 예.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작년에 12월에 수원 삼성이 강등될 때 서포터즈들이 이제 물병을 투척하면서 5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대전 시티즌 팬이 물병을 던졌는데 그게 심판에 맞으면서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어요. 예. 지금 이제 각종 매체에서는 무관중 경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관중 경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무관중 경기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부천 FC의 관중들이 원정팀 선수들을 라커에 가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관중이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사례에서 무관중 경기가 다음 경기에 치러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재금 선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FC의 대표이사인 전달수 대표이사가 이제 경기장의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선수협 사무총장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느 회사에서 직장인이 일터에서 폭력을 당하는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고 K리그에서는 이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에 대해서 무관중 홈 경기나 응원석 폐쇄,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규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맹 관계자 인터뷰도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상벌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겠고 맞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제 서포터즈들의 과격한 응원 행동들에 대해서 일반 팬들에게도 약간 좀 거부감이 많이 있었고 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정화작용이 있으면서 좀 조용하게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 계기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네. 예. 뭐 스포츠의 이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성숙한 이 관중들의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혼란스러운 축구 피치를 벗어나서 야구 그라운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창원 NC파크에서는 NC 다이노스 팬들뿐만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도 기다렸던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는데 바로 박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펼쳐졌습니다. 은퇴식 기자회견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NC에서 또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또 은퇴식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엄청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은퇴식을 만약에 할 거면 삼성이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 마음속에 있었는데 또 구단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은퇴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데 사실 뭐 한국 시리즈 우승 순간은 뭐 6번 했지만 다 기억에 남고요. 개인적으로 시즌 때 사직에서 9타점 경기가 그래도 제일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가 아니었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처럼 은퇴하시는 이제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니폼 벗으면 힘들다. 제가 똥칠할 때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진짜 안 아프고 할 때까지 진짜 선수가 제일 편하고 선수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민호랑 한 일주일 전에 전화 와가지고 야, 니 그 은퇴식 할 때 울지 마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울 게 뭐 있노? 그냥 뭐 소감 말하고 나오면 되지 이랬거든요. 네, 박성민 선수였고요. 울게 뭐 있노 하던 선수는 현역
20년의 마침표를 눈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구단 관계자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NC 다이노스 박중원 홍보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중원입니다. 네, 아니 주말만 되면 창원 NC파크가 참 떠들썩합니다. 예,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특히나 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박성민 선수 은퇴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열기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팬분들 표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뭐 요새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현장 분위기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주말에 창원 NC파크는 좀 어떻습니까? 토요일 매진을 이제 기록하면서 예. 주말 3연전까지 저희가 총 홈 21경기를 이제 치렀는데요. 네. 그중에 벌써 4번의 매진을 기록하며 이제 뜨거운 창원의 예. 열기가 이제 계속 오고 있고요. 올 시즌 들어서요. 맞습니다. 올 시즌에 4번 했는데 네. 4번 매진된 시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주 뜨거운 창원의 야구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9년도에 창원 NC파크로 이제 온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관중분들이 지금 찾아와주고 계시고요. 21경기 기준으로 벌써 21만 명이 넘었고 평균 관중이 벌써 1만 명이 넘어서 19시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시즌이 될 것 같고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19시즌보다 더 많은 관중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 시즌 때는 통합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때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모아서 또 한 번 V2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앞서 박성민 선수 은퇴식 기자회견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삼성 NC 시리즈 은퇴식을 준비했던 것은 박성민 선수가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삼성에서 배트를 먼저 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NC에서 현역 선수로서는 배트를 내려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그 의미가 맞고요. 이날 사실 현장은 되게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그게 진짜 네. 궁금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네, 모두가 박성민의 제2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사실 박성민 개인으로는 눈물의 바다였고요. 은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구단과 팬분들은 박성민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자리였고요. 선수단은 모두 박성민 선수의 등번호죠, 배번이었죠. 18번을 달고 이제 그라운드에 나섰고 또 박성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엄지 키스를 하면서 세레모니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팬들 역시 떠나보내는 마음이 상당히 아쉬워서 박성민 선수의 이름을 연호를 했고요. 특히 이제 손아섭 주장 같은 경우는 그 전날 팬분들에게 박성민 선수를 이제 잘 보내주고 싶다. 우리 모두 창원 NC파크에 모여서 만원 관중으로 박성민 선수를 이제 보내주자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박성민 코치를 또 단단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박성민 코치는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고요. 박중원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화면으로는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NC 다이노스 너튜브 공식 채널에 네.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도 한데 은퇴식 이제 순서 중에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때 삼성 선수들도 그렇고 박성민 선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유독 박수가 컸던 또 순간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영 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테임즈와 이호준 선수, 이제 이호준 코치죠. 에릭 테임즈와 인생은 이호준처럼 예. 지금은 이제 LG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네. 그 두 명의 과거 선수들이 영상 편지를 또 보내줬는데 거기서 엄청난 환호를 또 받았고요. 이제 과거에 2016년에 NC로 박성민 선수가 처음 왔을 때 나테이박이라는 엄청난 4인방이 결성이 됐었죠. 예. 그 4명의 선수가 기록했던 성적이 115타점, 115홈런, 425타점. 4명이 평균을 내면은 28타점, 28홈런, 106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심 타자로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 4명이었고요. 그러면서 NC가 그 시즌에 857득점, 리그 2위 기록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 박성민 선수도 그 시즌이 NC에서 첫 시즌이었는데 데뷔 후 처음으로 3할에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할 정도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에릭 테임즈가 제가 알기로는 빅리그 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미러키로 맞습니다. 떠나게 되면서 태가 사라졌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알테오가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나태의박 또 의는 양의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나태의박으로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일궈냈고 그 중심에 또 핫코너 중심에는 박성민 선수가 자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시즌 얘기 나왔으니까 팀장님 박성민 네. 선수 NC 다이노스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네. 2020 시즌 때문이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박성민의
번호라고 하면 18번과 그리고 팬분들이 기억하는 20. 그게 이제 사실 구단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남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 박성민 선수가 타석에서 보였던 그 웃음과 그 호쾌한 장타 네. 그리고 그 유연한 턴 동작. 그렇죠. 저희는 박연아를 불렀어요 중계할 때. 네, 김연아 맞습니다. 선수를 보는 듯해서. 저는 예. 허리띠 터진 게 네.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사실 야구 팬이라면 절대 잊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이죠. 네. 그래서 근데 구단에서 봤을 때는 그라운드에서 그 누구보다 진중했고 하나하나 플레이에 그렇게 진중할 수 없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성민 선수가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한 선수였거든요. 좋은 일 정말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제 개인으로 기억하는 금액만 거의 8억이 넘어요. 근데 박성민 선수는 유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선수라 양산 밧줄 추락사 그리고 뭐 저 강원도 산불 그런 곳에도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한 선수로 기억을 해서 구단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예. 먼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주는데 좋은 일까지 또 그렇죠. 선행을 앞장서서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요. 네, 박성민 선수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NC의 후배 선수들도 박성민 선수처럼 이제 사회에 기여를 많이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박성민 선수가 늘 푸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긴 한데 그래도 NC 다이노스 선수로 이제 네. 현역 선수로서는 정리를 했고 삼성 왕조 시절에 이미 또 대단했던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2004년에 삼성에 입당을 했는데 당시에 1차 지명으로 삼성에 바로 입단을 했거든요. 1차 지명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그 지역에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삼성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고요. 2005년까지는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2007년, 2008년 상무에서 복무한 이후에 복귀해서 삼성 왕조의 아주 주역이었죠. 이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시리즈 4연패의 네. 주역이었고 당시에 2011년, 14년 올스타 선정됐고 2014, 15년 3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 9월 20일 아까 박성민 선수가 얘기했던 롯데 사직에서 9타점 경기 그렇죠. KBO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다이노스의 핫코너는 또 서우철 선수 중심으로 또 어린 선수들이 잘 지켜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요미우르 자이언츠에서 육성 코치로 이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네, 박성민 맞습니다.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은퇴세를 밝혔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 또 건너갔기 때문에 제2의 야구 인생 지도자로서의 삶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3연전은 참 삼성과 NC의 맞대결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다이노스 입장에서는 참 아쉬움이 가득했고 루징 시리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박성민 코치 이제 축제장에 예. 승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1승 2패로 마무리했고요. 금요일 경기에는 하트 선수를 이제 앞세워서 먼저 승리를 따면서 예.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경기 내리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2연패를 당하는 과정이 저희가 충분히 좋은 기회도 많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임에도 저희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2연패가 조금 더 뼈저리게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선수들은 오늘 제 15시에 대전 하나 경기 원정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발 투수 카스타노가 낙점이 됐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개인 2연패도 있고 팀 2연패도 있기 때문에 좀 주어진 과제가 충분히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관계상 카스타노 선수 칭찬만 좀 부탁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카스타노 선수는 메이저리그 경험도 많고 상당히 베테랑의 선수입니다. 베테랑의 선수니까 자기의 몫을 충분히 알고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잘 읽어요. 그 예. 한 예로 저희가 토요일 경기에 패하면서 사실 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 카스타노 선수가 선수단 전체에 커피를 또 돌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아하. 또 꾀하며 그 베테랑의 또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트 선수는 뭐 알아서 또 하트 핑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맷 데이비스는 찾아보니까 별명이 맷돌이더라고요. 네. 충분히 좀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적응해서 성적을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희영 동자를 다시 한번 모셔볼 텐데 지난주에는 이제 희영 동자 모셨을 때 다이노스가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기아를 밀어내고 1에 오를 것이다 했는데 빗나갔으니까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능할까요? 네, 이번 주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왜요? 주에 특히나 주말 3연전이 기아와의 맞대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는 사실 승리하면 거의 2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아의 맞대결이 또 창원 NC파크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근에 NC파크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 관중들의 환호에 힘입어서 1위까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아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NC로서도 더욱더 기아를 상대하기에 더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아가 이제 주중 3연전 상대를 보니까 8연승에 두산 베어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아 상대로 두산 베어스가 힘 좀 빼줬으면 좋겠고요. 예, 적당히 어느 팀이든 수입하지 말고 좀 적당히 치열한 해주고 경기, 네. NC 다이노스가 주말에 이제 3연전 수입하는 걸로 기결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악재가 하나 있던데요. 네. 부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가 오늘 엔트리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손상으로 예. 2주 재활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 오늘 이제 병원을 진료를 받고 결과 이제 2주 재활을 받아서 이제 엔트리를 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다른 선수들이 지금 투타 호흡 잘 맞춰가면서 해주고 있고 특히나 좀 타선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성적은 마운드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리그 성적 보니까 팀에서 마운드 지표는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에릭 패디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카스타노, 하트 외국인 투수 2명이 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민혁 선수도 지금 국내 선발 중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운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박민우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상위 타선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가 이번 중 시리즈와 주말 시리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원정 3연전 잘 치르고 오면은 창원 NC파크에서 현재 선두인 기아 타이거즈와 올 시즌 아마 초반에 있어서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주말 시리즈로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1분여 남아있기 때문에 17일 금요일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산 제1여고 스쿨데이로 진행이 되고 18일 토요일은 통영시 스폰스데이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요일은 우주항공청 개청 응원데이로 진행을 하게 좋네요. 되었습니다. 예. 네.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고 예. 사실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라 맞습니다. 야구장 예. 많이 찾아오셔서 예. 많이 즐기고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주항공청 또 사천에 이제 5월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NC 다이노스가 또 프로 팀이 지역 팀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관련이니까 좀 더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적 발판이 이번 주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룡 군단의 발걸음은 좀 기대를 해보겠고 혹시나 이번 주 다이노스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내일 경기에 NC가 하나 맞붙는데 류현진 선수와 상대하지 않습니까? 카스타노 상대가 류현진 선수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지난 상대에서는 NC 타선이 아주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예. 내일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주말 시리즈 기아의 시리즈를 가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코리안 몬스터를 좀 잘 이겨내고 주말 또 홈으로 들어와서 호랑이 군단을 또 잘 잠재워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팀 2연패를 끊기 위해서 또 개인 2연패를 끊기 위해서 선발 투수로 다니엘 카스타노가 내일 출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NC 다이노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 NC 다이노스 박중원 홍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